길벗의 도시 이야기. 안녕하세요. 현아입니다. 오늘은 미국 아이오와 주의 한 지역 신문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스톰 레이크의 리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리뷰는 세계적인 영화 평점 사이트인 로튼 토마크에 게재된 공식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소개해드리는 내용입니다. 아이오와 주 스톰 레이크의 옥수수밭 위로 어두운 구름이 들어워져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규모 농업이 이 지역을 변화시켰고 농부들은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평생 모은 돈을 장비에 투자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 몰려들지만 그들의 존재는 환영받기도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안정한 삶 속에서 지역 신문을 만드는 아트 켈렌과 그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단 3,000명의 구독자에게 뉴스를 전하는 작은 신문이지만 그것은 곧 그들이 사랑하는 고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자 너무 많은 것이 걸려있는 절실한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처음 듣는 지명과 낯선 인물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는 것, 그것을 힌트로 먼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오늘의 첫 곡은 더 리얼 그룹의 Walking Down the Street입니다. 도시를 걷는 오늘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Let's go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He is walking. Ooh, he is walking. Ooh, he is walking,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Let's go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Walking, walking down the street. 길벗의 일침.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린 영화 이야기에 이어
영화의 배경이 된 스톰 레이크 타임스 신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 보겠습니다. 영화는 아이오와주의 작은 도시이자 부에나비스타 카운티의 군청 소재지인 스톰 레이크를 기반으로 하는 스톰 레이크 타임스의 보도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1,269명이로군요. 스톰 레이크 타임스는 켈렌 형제가 1990년에 설립한 작은 지역 신문사로 매주 평균 50건 이상의 뉴스와 스포츠 사진을 싣는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레시피의 주간 특집인데 무려 600명의 지역 요리사들이 소개되었다고 하니 지역사회와의 끈끈한 유대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인구 1만 명이 조금 넘는 도시에서 신문의 발행 부수가 3,000부 이상이라는 점도 놀랍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신문의 발행인인 아트 켈런이 2017년 퓰리처상 편집부문 수상자라는 점입니다. 켈렌은 지역 공공기관이 식수의 질산염을 방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농업기업이 비자금을 사용한 과정을 10여 차례에 걸친 사설을 통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했고 이것이 바로 퓰리처상 수상의 이유였습니다. 퓰리처상은 켈렌에게 1만 5천 달러의 상금을 수여하며 끈기 있는 보도, 인상적인 전문 지식, 매력적인 글쓰기로 가득 찬 사설로 아이오와주의 강력한 농업 기업 이익에 성공적으로 도전했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스톰 레이크 타임스와 아트 켈렌의 노력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주인공인 아트 켈렌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스톰 레이크 지역에는 뉴욕 타임스가 뉴욕을 다룰 만큼 훌륭한 신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설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만큼 훌륭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도시의 지역신문이 보여준 놀라운 저력과 언론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현아가 읽어주는 사진 한 장. 이제는 게스트가 들고 나온 사진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을 살짝 감고 머리와 가슴속 상상력을 활짝 펼쳐 보시죠. 오늘 준비된 사진은 두 장입니다. 첫 번째 사진, 플랜카드에 적힌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사촌 라디오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그 아래로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의 초대 손님도 사진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어르신들이 중심이 된 장면으로 보아 아마도 이곳은 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현장이 아닐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진입니다. 탁자 위에는 마이크와 전선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고요. 사진 오른쪽 벽면에는 하사촌 마을 방송국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아래 마을 미디어 하사촌 TV라는 이름도 함께 보이네요. 이 두 장의 사진이 전해주는 이야기, 이제 초대 손님과 함께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눌 분은요. 오프닝과 사진 한 장에서 이미 살짝 힌트를 드렸는데요. 마을 미디어 활동가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는 법학을 전공하셨지만 방송작가로 활동을 시작하셨고 이후 전주 시민 미디어 센터 사무국장님을 비롯해 여러 미디어 관련 단체에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전국 곳곳을 다니며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죠. 닉네임 이칸도 로고도 알려진 고영준 활동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좀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네. 마을 미디어 활동가 네. 어떻게 표현 괜찮으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저 소개할 때 아. 저도 제 개인적으로 소개할 때 늘 말미래 활동가 이칸도입니다. 내지는 그렇군요. 고용준입니다.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좀 지금 현재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좀 본인의 활동을 보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활동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마을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가장 먼저 이렇게 이연이 됐던 건 대학교 졸업하고 가장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지상파 라디오 방송 작가였어요. 아, 네. 그러셨구나. 어떤 라디오였어요? 여기 전주 지역인데 네. 가장 오래 했던 건 정화의 망고 별이 빛나는 밤에 어머. 네, 한 4년 5년씩 했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마도 한 번쯤은 전부 다 들어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연령대가. 아마도. 네. 네, 그렇게 방송국에서 작가 활동을 하는데 네. 이제 미디어 센터라는 게 지역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지금은 전국에 한 63개 정도가 있고 없는 지역에 계속 생기고 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에 시민 미디어 센터라고 2005년도에 개관을 했거든요. 네. 비교적 서울과 함께 거의 초창기에 생긴 센터인데 네. 미디어 센터가 쉽게 설명하자면 시민들이 좀 더 쉽게 교육을 받고 교육 후에 활용 활동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곳. 네. 그래서 미디어 센터로 이제 들어와서 네. 이제 미디어 센터에서 한 8년 정도? 8년 정도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초기 멤버로 네, 들어가셔서 8년 동안요. 네, 아,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런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 마을 신문, 마을 방송의 개념을 알게 됐고요. 네. 지금은 미디어 센터 나와서 미디어 센터 다니고 있는 중에도 제가 지금 전주 평화동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평화동의 평화동 마을 신문 그리고 꽃샘 라디오라는 마을 네. 방송이 있는데 네네. 그 활동을 센터 다니면서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활동가 프리랜서로 네. 이제 동네 미디어 활동하면서 그러다 보니 마을 미디어에 관심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교육 요청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의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굉장히 상당하게 이제 좀 역할이 더 넓어지고 있는 네. 느낌도 지역도 하나의 지역보다는 전국적인 활동으로 이렇게 그 확대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네. 저 처음에 고영준 활동가님 이렇게 해서 저 누군가 했거든요. 네. 아, 이칸도 선생님 이렇게 그 이칸도가 저는 더 네. 익숙해지더라고요. 걔가 걔였습니다. 혹시 네.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진 뭐 아, 별칭일까요? 뜻부터 말씀드리면 영어로 하자면 I can do. 어. 네, I can do를 독일식 발음으로 읽으면 이칸도 이렇게 아. 읽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그렇구나. 학교 대학 졸업하고 방송 작가 활동을 할 때 네. 요즘은 작가분들이 다 실명을 많이 쓰는데 그때는 필명도 많이 썼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네.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린 좀 달라 이럴 때 네. 한참. 어떤 필명을 쓸까 생각을 했는데 당시 한참 블로그 활동을 이칸도라는 아이디어로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칸도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제 명함에도 고용준 이칸도 같이 써 있거든요. 네. 근데 사회에서 만난 분들은 다 이칸도로 알고 계셔서 네. 어떻게 보면 요즘은 더 많이 불리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한 번 들었을 때 더 잊어버리지 않는 이름 같아요. 네. 이칸도라는 그 이칸도라고 하는 별칭을 쓰고 있는 사람을 혹시 또 보셨을까요? 못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저희 선생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그냥 이칸도님 이게 이제는 더 익숙해진 그렇죠. 그런 것 네, 같아요. 오늘 오프닝에서 저희가 이제 이 앞에서 사진 한 장에서 읽어줬던 교육 현장 모습이 네. 저는 상당히 좀 선생님의 지금의 활동을 잘 보여주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거기 보니까 하사촌이라는 마을에 대한 배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역이고 좀 사진에 담긴 이야기가 궁금하거든요. 네. 지역은 경상남도 김해시, 아, 생림면 김해. 그리고 사촌리라는 곳에 사촌리라는 곳에 이제 하나의 마을 단위. 네. 근데 거기 이름이 이제 하사촌인 거예요. 아. 그 지역에서는 불악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도시 이야기에서 한 장의 사진 말씀 주실 때 네. 고민이 많긴 했습니다. 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진이 많아서 네. 그러다가 이 사진 한 장이면 계속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지역은 이제 김해 지역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당히 전주하고 굉장히 머네요. 네, 멀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활동을 하시게 어떤 활동을 하신 거죠? 이제 교육으로 들어갔고요. 교육이라 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공동체 라디오 방송처럼 전파를 쏘는 건 아니지만 네. 너튜브나 온라인을 통한 그런 마을 라디오 방송을 네. 요청을 주셨고요. 교육 내용으로 보자면
아직은 마을 미디어가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은 되고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네. 마을 미디어가 어떤 거다. 그리고 이제 마을 방송을 하려면 직접 그분들이 재밌게 해야 하기 네. 때문에 최소한의 뭐 원고 작성이나 기술 교육.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서는 어떠한 형태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들어갈까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서요. 이게 강의 겸 어떻게 보면 방송국을 네. 함께 만드는 아.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 보니까 상당히 다 어르신들이 맞아요.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할 때 좀 힘들지 않을까. 이게 그 미디어를 생각하는 게 네, 예전 어르신들과 지금 현재의 미디어의 맞습니다. 양상이 많이 다르잖아요. 네, 네. 네. 일단은 이게 지역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주부 대상, 어르신 대상, 아니면 청소년 대상 이런 네. 교육도 있지만 동네 마을 단위 교육을 하면 네. 이건 도시나 마을 좀 더 농촌 지역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4, 50대, 60대가 주축이긴 해요. 네. 뭐 수원 광교지구처럼 완전 신도심이 아니라면 네. 그런데 농촌 지역은 더구나 꼭 이런 미디어 활동이 아니더라도 젊은 분들은 다 이제 직장을 찾아서 떠나시고 그렇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청년이 60세.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하사촌 같은 경우는 가장 막내가 69이세요. 오, 네. 재작년에. 지금은 재작년에. 이를 넘으셨겠죠. 그래서 어르신분들이 방금 진행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미디어라는 말 자체도 어렵고 네. 사실은 스마트폰 활용하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교육 중에 많이 말씀드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게 우리가 나는 미디어나 이런 라디오 방송, 영상 제작을 이제 교육받는 거지만 폰으로 기존의 너튜브나 그런 거 많이 보시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전문가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하세요. 그래서 교육 중에 제가 늘 중점을 두는 건 예를 들어서 서울 방송에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하사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하사촌 이야기를 누가 달아주느냐. 네.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교육을 받고 방송을 하고 싶어도 MBC나 KBS에 가야지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교육의 기회도 많아지고 또 뭐 유튜브처럼 채널도 많아졌기 때문에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네. 게 잘하는 거다라는 어. 이야기를 드리면 네, 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워하시지만 네. 그래도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하면 본인의 목소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듣고 하는 것도 또 새로운 재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또 어르신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분들에게 또 자랑을 하세요. 내 목소리가 나왔다고. 아. 그러면 이제 그런 재미와 흥미를 네. 발판 삼아 이제 아. 시작을 하게 되십니다. 뭐 상당히 이제 그런 활동을 교육하고 나면 또 네. 그게 교육이 단기로는 어렵잖아요. 네, 아마 그렇습니다. 장기로 보통 하실 텐데 네. 하시고 나면 그냥 뿌듯하시기도 하시겠어요. 네, 그럼요. 네. 가장 뿌듯한 부분은 이 뭐 저희가 큰 미디어 교육을 큰 틀로 보면 이런 네. 미디어 교육이 뭐 학교 교육도 있고 다양한 아니면 뭐 포토샵이라던가 영상 제작처럼 기술 교육도 있지만 이 안에서의 공동체 미디어, 마을 미디어 교육이라고 보면 일반 미디어 교육에서 더 나가서 교육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마을 미디어 교육의 목적은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난과 동시에 재밌게 지속적으로 네.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네. 교육 후에 1년, 5년,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어. 꾸준히 이제 연락을 주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한 번씩 주세요. 네네. 물론 어려움도 많긴 했지만 이 교육을 내가 안 받았다면 우리가 안 받았다면 지금도 마을 미디어라는 걸 모르고 이런 방송을 우리가 안 하고 있을 텐데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 멀리까지 가셔서 네. 전주에서 김해까지가 아마 상당히 맞아요. 쉽지 네. 않거든요. 부산까지 갔다가 네. 부산에서 김해 갔다가 김해에서 아. 제가 차가 없어서 차가 대중교통으로 다니거든요. 와, 그런데 그렇게 꼴짜기를 다니신다고요? 네, 네, 네. 이런 분들 뵈는 네. 반가움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와, 이 네. 보통 일이 아닌데 그게 네. 대단하시네요, 정말. 뭐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도 연결될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이칸도님께서 이런 마을 미디어가 그렇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이런 지역 미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좀 저희 청취자분들에게도 마을 미디어 이래서 좀 중요해요라고 하는 의미를 좀 전달하고자 하면 어떻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마을 미디어를 먼저 쉽게 설명하면 네.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한다. 네. 근데 미디어이기 때문에 기존으로 보면 인쇄 매체인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뭐 라디오, 영상 이제 네. 이런 활동을 이제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데요. 앞서도 잠깐 오늘 여러분 나올 이야기일 것 같기는 네. 해요. 저희가 기존의 TV나 라디오 방송을 보면 뭐 미국에 지금 대통령 새로 뽑히고 상황들 예전에 네. 코로나 확진자 상황은 네. 아는데 내가 사는 동네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해주거든요. 그렇죠. 내가 급한 건 마스크를 지금 약국 어디 가서 사는가 이게 그게 궁금한 제일 건데 중요하고 TV를 궁금한 틀면 거. 늘 이제 다른 지역만 네. 얘기해주지 우리 이야기. 근데 기존에 있던 언론이나 방송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네. 우리가 들을 수 있거나 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죠. 네. 뭐 아나운서로 들어가거나 기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근데 지금은 1인 방송도 많아진 것처럼 이런 마을 방송이나 공동체 방송도 좀 더 저희는 이제 문턱이 낮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좀 더 쉽게 교육의 기회가 있고 교육 후에 최소한의 장비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네. 이제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마을 미디어는 기존의 이런 미디어 자체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제 생각입니다만 미디어 자체는 원래부터 누구의 국가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시민 국민들의 것이다. 네. 사실은 그건 여러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못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됐고 예전에는 저희가 이런 라디오 방송만 봐도 청취자만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교육 중에 가장 많이 네. 물어보는 라디오 교육일 경우에 네. 물어보는 게 라디오는 어떤 매체일까요? 하고 여쭤보면 일단 다 많은 듣는. 분들 그쵸 듣는 네. 매체죠 하거든요. 듣는 매체라고 그 다음에 생각하죠. 질문이 네. 저희가 라디오 방송을 들으려면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면서 라디오는 말하는 매체입니다 하면 오 그래요. 근데 이전에는 저희가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이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뭐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주류 미디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몇몇 전문 기자나 활동가들이 전국의 소식을 다 다루긴 힘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가 그런 전국적인 소식도 중요하지만 그거 기존에 있는 거대 자본으로 할 수 있는 언론들이나 방송국이 해줄 수 있다면 그곳에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말 우리가 필요한 내 이야기, 우리 지역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하는 의미. 이게 마을 미디어라는 게 발달하면서 조금씩 확산이 네.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시민들이 미디어를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도 하지만 이제 내가 생산의 주체가 된다. 그 부분이 마을 미디어의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네. 싶습니다. 이게 그 보통 유튜브나 이렇게 청소년들 보면 네. 누구나 유튜버가 되고 싶어 맞습니다. 하는 게 네. 50% 이상을 네, 차지하더라고요. 네, 네. 요즘에 아이들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유명한 유튜버들만 네. 보는 느낌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이런 마을 미디어, 지역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이런 네. 것들이 충분하게 이런 방송 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이 좀 알려지면 맞습니다. 정말 재밌는 네. 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 드네요.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네. 거 그리고 이전 질문과 연계해서 한번 네. 또 이야기를 하면 네. 저희가 기존 TV에서 이런 공동체 라디오나 도시 이야기, 마을 미디어가 또 중요한 의미나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 중에 네. 하나는 기존 언론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네. 다뤄지지 않는 부분의 내용이나 그렇죠. 분들. 네. 예를 들어서 방금 아이들 이야기를 말씀 주셨다시피 네. 예를 들어서 같은 평화동이라고 해도 네. 아이들 이야기는 아이들이 직접 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을 떠올라서 나도 어렸을 때가 있었으니까 네, 얘기를 하지만 또 요즘 아이들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주하신 이주민 분들은 네. 아무리 저희가 그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돼 하고 이주민의 입장에서 담으려고 한들 나는 이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들, 어르신, 이주민, 다양한 성격 취미분들이 이런 걸 교육을 받고 함께 네. 근데 그게 1인 방송이 아닌 1인 방송도 좋지만 네. 함께 모여서 함께하는, 고민할 수 있는 네. 지금 그걸 도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아. 거잖아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 평화동 이야기도 잠깐 나왔으니까요. 네. 이 평화동 마을 신문에서도 상당히 깊이 관여하면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
사실은 미디어 매체에서의 신문이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전 지금도 그 영향은 있다고 네네,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동에서 어떤 식으로 미디어 활동하고 계시는지, 주민들하고는 어떤 작업들을 함께 하시고 계시는지 네. 또 궁금합니다. 평화동 마을신문과는 네. 인연이 좀 오래됐고요. 네. 2010년도에 창간이 돼서 네. 매달 3,000부씩 8면짜리가 발행이 됩니다. 그 창간 멤버세요? 창간 거기도? 멤버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제 올해 8월이 되면 네. 15주년이 됐는데 네. 그 2009년도 평화동 마을신문 만들기 전에 교육을 할 때 네. 제가 교육 강사로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때는 제가 노송동에 살아서 네. 평화동에 안 살았는데 그리고 나서 평화동 마을신문이 2010년도에 창간이 되고 제가 한 2012년도 정도에 평화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근데 그때 마을신문 주민기자분들이 너무 열심히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기수별로 이제 교육이 있는데 네. 저도 활동 이제 평화동 주민이 됐으니 껴주세요. 졸라서 활동을 하기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또 마을신문 같은 경우에 평화동뿐만이 아니라 15년이 된 만큼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기자분들이 네. 이 기사를 쓰기 위해서 취재를 다닐 때 네. 들었던 주민분들에게 들었던 이야기의 변천사가 있어요. 저희끼리 하는 얘기인데 네. 맨 처음에는 물론 무슨 평화동 마을신문도 있어요? 이런 반응이었다가 네. 이제 몇 년간 지나면서 기사 저번에 잘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뿌듯해지죠. 근데 이제 요즘 좀 듣거나 가장 좋아하는 기자분들의 얘기인데요. 이제 제보를 막 하세요. 네. 이 이야기도 이제는. 좀 실어달라라는 어. 제보도 하시고 네. 이제 평화동 마을신문이 15년 됐는데 2010년도에 창간이 돼서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앞에 이런 신문 매체가 전통적으로 익숙했던 부분은 있지만 그렇죠. 신문과 라디오와 영상 매체도 각자의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라디오 교육을 받아서 2017년도부터는 이제 라디오 방송도 겸하고 또 이제 영상 중심의 동네를 네. 촬영하는 어. 그런 영상 겸해서 네. 지금은 라디오, 영상, 신문을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다 연관을 네, 네. 맺고 있으신 거죠? 지금은 열심히 이제 기자 활동과 네. 방송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네. 평화동 네. 마을신문에 네, 연재를 좀 하기도 했었고 맞습니다. 아, 칼럼, 그러셨구나. 네, 네. 의료사협이 있을 때 네. 칼럼을 쓰기도 했었는데 네. 발행 부수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발행 부수가 3,000부이고요. 네, 3,000부 8면짜리가 3,000부 나오고 그렇게 보면 앞에 나왔던 다큐 저도 그 스톰 레이크. 스톰 레이크 3,000부라고 해서 뭔가 네. 공통점을 좀 느낀 점이 있었고 네. 이제 오늘 또 나올 이야기와 좀 연계해서 나올 네. 것 같은 네, 이야기가 네. 연계한다고 하면 네. 이제 마을신문이 있기 전과 없는 걸로 비교를 네. 한다면 지금 스톰 레이크 영화는 제가 오늘 방송 네. 참여하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 꼭 이 다큐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평화동 마을신문 같은 경우에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기존에 있는 신문으로 보면 네네. 중앙지, 지역신문, 마을신문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요. 네.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소식을 다루다 보니 사실은 우리 지역, 전주 전북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역신문, 네. 예를 들어서 전북일보, 전라일보, 세종목신문이라고 보면 네. 그래도 우리 지역신문이기 때문에 지역 이야기를 많이 다루긴 하나 평화동 이야기, 송천동 이야기, 중앙동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오죠. 네. 더 큰 소식 아무래도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기자분들이 다루다 보니까 근데 마을신문을 하면서 두 가지 이제 제가 네. 평화동 마을신문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하나는 원래 알고 있던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지역신문이나 중앙신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우리 마을 우리 동네 이야기를 우리가 직접 이제 다룬다라는 의미는 원래 생각을 했던 건데 네. 또 다른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방금 이제 연재 말씀 주시니까 네. 제가 떠올랐던 부분인데요. 마을신문은 기존에 우리 소식을 전하는 보도의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냐면 네. 우리 동네에 어떤 기사와 어떤 방송 소재를 할까 하다가 예를 들어서 평화동에 지시제라는 저수지도 있었는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에 물이 순환이 안 돼서 이제 악취가 나고 그러면서 거기가 거의 쓰레기장처럼 변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을신문과 마을방송이 이제 기획기사로 계속 여기를 다루고 네. 그리고 이제 공청회 같은 것도 열고
시 담당 공무원도 오시고 주민분들 참여 그리고 환경단체 참여 그렇게 하면서 여기가 이제 지역에서 시에서 어. 대대적인 공원화 작업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동네에 있는 이 저수지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갖고 갈 것인가 하면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뭐 한 번씩 주말에 그 지시제에 나가서 동네 사람들과 뭐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그러니까 마을신문은 물론 우리 동네를 안 알려주는 보도를 하는 큰 기능도 있지만 이게 보도로 끝나지 않고 하다 보니 활동을 하게 되는 네. 그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평화동 마을신문에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그 이를테면 누구나 다 생각을 할 거예요. 네네. 기시제라는 맞습니다. 공간을 여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들이 네네. 모아진 것 같고 네. 그게 네. 의제로서 다뤄지고 맞습니다. 그 동네를 바꿔가는 그런 일로 이렇게 전개된 것 같네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미디어라고 하는 게 그냥 그 뭐 지금의 라디오나 신문 뭐 이렇게 조금 뭐 활자화된 느낌이나 일방적인 어떤 이러한 느낌들이 있지만 네. 방금 말씀한 마을 신문이나 이런 거는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그럼요. 훨씬 더 네. 이게 높다고 생각이 네, 좀 네.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이게 서로 여러 가지가 얘기가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맞습니다. 연결되는. 네. 근데 평화동 마을 신문은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네. 자연스럽게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네. 마을 신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되는데요.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아 근데 쉽지 않잖아요, 사실. 그럼요. 어려움이 많고요. 네. 일단 가장 큰 어려움은 많은 곳들 여기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도 네.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어딘가에 지원을 네. 받거나 돈을 그렇죠. 받는 게 아닌 음. 물론 이런 공동체 라디오나 마을 미디어가 돈을 벌고자 하는 활동은 아니지만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특히 마을신문 같은 경우는 인쇄비가 계속 발생하기 네. 때문에 3,000부씩 네, 찍으려면. 늘 재정적인 고민들을 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다 본업이 아니라 본인들 생업이나 일상생활이 있는 와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는 어려움들. 네. 그래서 계속 활동하신 분들 보면 네. 저희가 서로 질문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을신문 활동하면서 지역을 알아가고 마을신문 하기 전에는 우리 동네에 내가 관심도 없었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 관심을 갖지도 못했는데 네. 어찌됐든 마을신문이나 방송 활동을 계속 하려고 하면 우리 동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역으로 보면 네, 원래 그럼요. 그게 말미되긴 하지만 네, 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쉽게 흘려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내가 관심 갖게 되고 이런 활동들 자체에 힘들지만 이제 재미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보람의 재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아, 대단하세요. 사실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는 들 네. 보면 맞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맞아요. 또 사명감을 다해서 그래서 열심히 가끔은 하시잖아요. 이제 평화동 마을신문을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마을 방송이나 마을 신문 네. 미디어 활동 오래 하는 분들을 뵈면 네. 저도 활동하고 있으면서 네. 제 생각은 안 하고 아니 저분들은 왜 저렇게 말미를 열심히 하실까?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겠죠 당연히. 아, 근데 봤죠. 왜 저렇게 열심히 하실까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이야기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아, 뭐 그렇죠. 네. 행복한 스트레스라고 네.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마을 미디어라고 하는 게 지역에 뿌리를 내리면 네. 정말 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맞습니다. 쫀쫀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나 또는 지역의 이슈 어떠한 상황들 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그 일반 사람의 주민의 입장에서 눈으로 맞습니다. 이야기를 꺼낼 네.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무궁무진한 네. 여러 가지 장점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맞아요. 네. 근데 너무 힘들죠. 사실 네. 그렇게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말씀 듣다가 아까 하사촌 네. 왜 네. 소개했냐고 하는 게 또 브랜드 떠올랐는데 네. 그때 좀 말씀드렸지만 근간에는 마을회관 단위에서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 처음에는 이런 시민들의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미디어센터 중심으로 했다면 지금은 미디어센터에서 더 많이 하고 계시지만 네. 한 7, 8년 전부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도 네. 연락을 많이 주시고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바꾸면서 주민자치회도 많이 주시는데 네. 한 2, 3년 사이에 더 깊숙이 이제 농촌 단위로 아. 그것도 어떤 면 단위가 아닌 부락 단위, 마을 단위. 네, 마을 단위. 그러면서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 달리 그렇구나라고 했던 게 저는 마을 가면 네. 지금도 예전에 전원일기처럼 네.
주민분들이 서로 이야기도 많이 네. 하고 마을회 간에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너무 많대요. 네,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이 마을 방송 교육 끝나고 이제 첫 방송을 하거나 이제 지역에서 함께 할 때 하사촌을 포함해서 네. 이제 하사촌에서 들은 이야기로 대변해서 말씀드리면 이 마을 방송 교육을 받은 덕분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마을 회관에 모여서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고 네. 그래서 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저는 이제 전주가 고향이거든요. 네. 제가 잘 몰랐던 농촌 지역은 누구나 서로 이웃집 숟가락 몇 개도 다 하는 그런 게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마을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더 자주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사촌도 아까 그 평화동 마을신문이 하면서 지시제 사례처럼 마을 방송 하면서 더 자주 만나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공동 꽃밭을 가꾸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대요. 네. 그래서 주민분들이 모여서 꽃밭을 막 가꿨고 지금은 이제 아. 예쁘게 꾸며져 있고 네. 그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했다고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아까 길본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과 네. 연결 되는데 한 분 한 분은 진입로 불편한 거에서 생각은 했겠지만 불편해만 하다가 방송을 하다 보니 너도 불편해 나도 불편해 그러면 알고 봤더니 나만 불편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 다 불편했네. 그래서 이게 공론화가 돼서 진입로가 아주 좋게 바뀌었습니다. 아. 근데 이게 만약에 이분들이 만약에 마을 방송을 교육을 안 받고 활동을 안 네. 했다면 언제 진입로가 생길지 몰랐을 그렇죠.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 네. 싶습니다. 나 혼자만 불편했나? 그냥 조용히 맞아요. 하지 뭐 이렇게 네네. 하면서 얘기 안 하고. 네. 네, 맞아요. 마을에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이렇게 네. 하면서 집 밖으로도 잘 안 나가시고 네. 이제 과거에 우리가 기존에 알았던 어떤 전통 사회의 그 마을 공동체의 분위기하고는 지금 사뭇 다르다는 그러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뭐 마을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뭔가 하나 이렇게 재밌는 거 참아서 네네. 또 모여서 아마 식사도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네, 네. 마을에 다시 식사도 네.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되면 아무 활력이 조금 맞습니다. 더 생기지 네.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니까 뭐 워낙에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하셨고 활동도 뭐 오랫동안 많이 하셔서 좀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 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정말 많이 나눌 수 있을까? 하고 길버님하고 상당히 이제 좀 우려 속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 뭐 일반 평범한 시민들 중에서도 내 이야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한다고 하면 누가 들어줄까? 막 좀 겁을 내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좀 어떤 이렇게 전달 메시지를 하나 주신다고 하면 어떠실까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도 처음 나왔을 때 정말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나 어플 잘못 누르면 갑자기 가위가위 생겨서 이거 부서지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물론 어르신분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활용도가 덜 할 수는 있지만 네. 하지만 많은 어르신분들이 스마트폰이 지금 있으시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받거나 연락을 하는 것처럼 네. 안 해봤기 때문에 기존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보기만 했기 때문에 네.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못했지만 앞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미디어에서는 제가 이건 주변에 또 교육 중에도 많이 드리는 얘기인데 네. 그 예시를 들어요. 서울중앙방송국 누군가의 50년 차 베테랑 작가가 제가 전화를 해서 내일 하사촌에 대해서 아니 평화동에 대해서 1시간짜리 원고 좀 써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못 쓴다고. 그렇죠. 검색을 해서 면적이 얼만큼이고 인구가 네. 몇만 명 이건 쓸 수 있겠지만 그분은 우리 지역에 안 살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진짜 몇십 년 동안 아니면 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주변에서 보고 느낀 거 하면 이미 마을 미디어에서 반절은 전문가다. 중앙방송의 전문가도 못하는 동네에서 우리 이야기만큼은 내가 전문가인데 네. 다만 아직 우리는 신문 기사 쓰는 걸 그리고 라디오 방송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배우면 누구보다도 더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방송을 잘한다는 건 표준어를 구사하거나 아니면 뭐 글을 잘 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 정도에서 하는 게
의미가 있고 그게 재밌다 해서 부담감을 줄이려고 그래요. 네. 이게 아직도 1인 방송이 많아지고 이런 마을 미디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내가 직접 하려고 하면 기존의 전문 영역 아나운서 기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년, 20년 지나면 그러니까 요즘 청소년들만 해도 본인이 태어났을 때 이미 스마트폰과 디지털 세상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방송을 음. 뭐 기존 지상파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네. 않죠.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성인들은 네. 어렸을 때 전문가의 방송만 봤기 때문에 아직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 부담이 줄면 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그리고 전주에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서 교육도 지금 네, 네. 미디어 교육도 해주고 네. 그렇게 하니까 이런 일정 정도의 교육만 이수하면 네. 충분하게 그 누구든지 이 방송을 할 수 있다라는 점. 맞습니다. 네, 그게 전주에서 가장 장점이 아닐까요? 네. 그리고 6월 달인가 공동체 라디오 전주 네. FM에서 기초교육. 네, 새로운 기초교육 한다고 또 그래요. 오늘부터인가 공지가 나갔더라고요.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네. 그렇단 말이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네. 신청해 주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6월 달부터 기초 교육을 받으시면 네. 기초교육 받으시고 조금 준비하신 다음에 그럼 내년부터도 충분히 그럼요. 방송할 네. 수 있는 그렇게 스피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아셨죠? 6월 달부터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신규 교육 방송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이렇게 또 흘렀네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까 합니다. 저희 이칸도님께서 네. 저희 오늘의 음악을 모두 선곡을 해주셨거든요. 첫 네. 곡부터. 네, 두 번째 음악도 있는데요. 네네. 예, 음악이 그 하림의 네. 여기보다 어딘가인데요. 혹시 네. 추천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노래가 네. 노래 가사말도 여행을 떠나고 싶게 하고 어, 요즘 한참 날씨 좋잖아요. 아, 좋죠. 근데 제가 어리를 다니지 못해서 네, 대리 만족이라도 하려고 네. 경쾌한 느낌의 바람을 타는 듯한 노래 네. 한번 제가 신청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하림의 여기보다 어딘가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치게 해 보잘것없는 일상 초라한 평화 속 숨막혀 하면서 사는 동안 잃어버린 모든 것은 이곳에는 없으니
찾아 하늘과 호수 들판을 갈려 파도가 흰 구름을 굽는 곳으로 내가 가두었던 내 자유를 찾아 들판을 달려 파도가 흰 구름을 굽는 곳으로 지금 여기보단 그 어디엔가로 여러분께서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해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방송되며 목요일 저녁 6시에 재방송됩니다. 또 공동체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 현아와 길벗의 도시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저희가 오늘도 유튜브 채팅창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사실 이칸도님께서 저희 채팅창에 있는 단골 손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칸도님 여기 나오시면 누가 저희 채팅창에 올려줄까 하고 걱정이 네. 됐었는데 어머 세상에 여러 명, 세 네. 분이나 저희에게 열심히 해주시는데 네. 어떻게 한 분을 추천을 해주시면 그분에게 저희가 좀 선물 쿠폰을 네. 커피 쿠폰을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네. 어떤 이렇게 세 분이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포유 음악다방 TV님, 박진숙님, 써니한나 세연님 이렇게 네, 답글 달아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커피 함께 하시는 분은요. 네, 네, 써니한나님이 여러 글을 적어주셨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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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진흥자님 말씀 참 재밌고 잘하신다고 적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동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마을 공동체 미디어의 매력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네. 미디어를 소비도 하지만 생산의 주체가 된다는 것도 참 좋네요. 라고 방송이 열심히 잘 네. 들으셨나 봐요.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네. 정말 심플하게 잘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써니한나 세연님이 도시 이야기에 방송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댓글로 또 참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커피 쿠폰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써니 안나 세연님 같은 경우 연락처가 따로 없어서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연락처를 받아서 커피 쿠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063-252-0935번입니다.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채팅창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덧 벌써 시간이 빨리 또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코너인 온고지신 전주 코너이에요. 네. 그래서 이 온고지신 전주에서는 옛 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 네. 이제 전주에 오래 살면서 또 밖을 많이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주를 남다른 시선으로 좀 바라보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경상도의 맞습니다. 툴과 이 전라도의 느낌들이 좀 많이 달고 네. 그래서 이제 전주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점이 있으면 그런 네. 부분과 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으면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육을 다니다 보면 네, 팔도를 다 다닌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다니다 보면 이제 전주에서 왔다고 네. 자랑스럽게 네. 사실이 자랑스러우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양반의 도시 어르신들은 전통의 도시 네, 그리고 이제 비빔밥과 막 그런 음식 이야기 해주시고 네, 또 이제 좀 더 젊은 세대 분들은 한옥마을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타지에서 본 전주가 갖고 있는 매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부분들이 저는 한옥마을도 참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아쉽게도 한옥마을이 너무 관광지화 산업화된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물론 관광지화 됐다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게 이제 보이는 부분만 너무 이제 그렇죠. 원래 우리 것이 아닌데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서 느낀 게 너무 타 지역의 우수 사례나 다른 지역의 상황에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데 네, 분명히 우리도 큰 전통이나 여러 가지 존재 역사만큼 장점이 그렇죠. 있는데 그 고유성을 갖고 네, 있는데 그 고육성과 장점은 있거나 버린 채 네, 계속 우리에게 맞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가져오려고 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맞아요. 것도 당연히 일정 정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부러워하는 강점을 더 보존하고 고유성을 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들을 평소에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참 안타까운 네. 그런 마음도 들고요. 한편으로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도 미디어 관련해서 네네. 상당히 많이 느끼고 계시니까 네네. 전주의 이 미디어판 어떠세요? 일단은 마을 미디어판? 이 마을 미디어 공동체 네. 미디어의 역사적으로 본다면 한 2000년, 2005년, 네. 10년 사이에 물론 전주 시민미디어센터가 좀 이런 시민과 함께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셔서 네. 그렇겠지만 큰 역할을 했죠. 전국에서 마을 미디어 하면 전주 전라북도였어요. 그 최고 우수 사례.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오. 그때는 지난해도 이제 마을 방송 있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포럼이나 발제로 하고 다니고 그러셨다가 음, 2012년도부터 서울에서 박원순 전 네. 시장님이 네. 마을 미디어를 포함한 공동체 마을 활성화를 하면서 네, 그렇죠.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니까 수많은 천만의 인구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서울이 지금은 전국적인 사례가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전에 서울도 전북 전주의 사례를 보러 왔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한동안 어떻게 보면 좀 일찍 시작한 만큼 슬럼프가 오듯이 이 전주 전라북도가 좀 정체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시 조금씩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다시 활기를 찾으려고 하는 중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전주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적긴 하지만 네. 마을 미디어와 관련된 공동체 미디어와 관련된 도 차원의 시 차원의 지원 조례가 있어서 이 조례를 기준으로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전주를 포함한 많은 전국적인 지역에서 이 마을 미디어나 공동체 미디어는 공적 지원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일본이나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공동체 미디어 내 공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주고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까지 있을 정도면 네. 그래도 그 기반은 맞습니다. 되어 있고 사실 전주가 초기에는 선진 맞아요. 사례로서 이렇게 막 네. 앞서 나갔었던 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거를 얘기 들으니까 네. 뭐 잠시 이렇게 침체된다 하더라도 어느 시기가 되면 다시 부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뭐 도시 이야기를 비롯해서 그럼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또 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전국적으로 교육을 다니다 보니 네. 기존의 이 공동체 라디오 전파를 쏘는 네. 수출력을 쏘는 이런 마을 미디어 형태가 2004년 5년도에 7개가 시범 사업으로 시작했다가 3년 전에 이제 전주를 포함해서 20개 가까운 새로운 지역에 이제 개국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 지역 다니면서 전주에서 왔다고 그러면 전주 FM 물어보시면서 전주 FM 물론 전주 FM을 포함한 모든 마을 미디어가 힘듭니다. 여기도 전주 FM도 그쵸. 엄청 이제 힘들 텐데 그래도 전국에 있는 20여 개의 마을 미디어 공동체 전파를 쏘는 공동체 라디오 중에서 많이 선례를 삼고자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 공동체 이 라디오에 계시는 스태프분들이 그만큼 애써주신 부분도 있겠고 그렇죠. 그분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 이야기처럼 지금 한 달에 쉬운 여개의 프로그램 참여하는 시민분들이 네. 정말 그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어렵지만 그래도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그럼요. 들어주시니까 가장 네. 힘이 나죠. 네. 역시 진행자는 다르십니다. 네. 제가 빠뜨렸던 가장 소중한 청취자분들을 챙겨주셨네요. 네, 전주 시민 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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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렇게 이칸도님 모시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나누니까 좀 더 이 마을 미디어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네.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풀어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출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평소에 제가 네. 도시 이야기 애청자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다시 보기로 너튜브에서 보겠습니다. 도시 이야기는 결국은 사람 이야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럼요. 네,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 기억, 역사, 문화 그런 것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의 도시의 고유성이나 정체성을 갖지 않나.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전주도 신도심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도시 계획이 되고 도시가 생긴 다음에 시민들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 맞춰서 산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 도시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전주 사람,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어떤 환경에 있냐에 맞춰서 도시가 개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순서가 좀 바뀌지 않나. 그리고 앞서 뭐 평화동이나 하사촌처럼 예전에는 나 혼자 이런 불편함이나 이런 좋은 제안이 있어도 혼자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런 공동체 라디오, 마을 미디어로 저희가 의견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의제를 우리가 다루기도 하지만 우리의 일상 이야기가 모여서 그게 의제가 되는 것처럼 네. 이제는 이런 마을 미디어 공동체 라디오의 역할이 그러한 도시 이야기의 틀을 만들어 가는데도 큰 역할을 해주실 거다 기대하고 응원하고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너무너무 힘이 나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항상 채팅 창으로만 저희가 소통을 하다가 이렇게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니까 정말 이 마을 미디어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에 애정이 정말 많으시구나 이런 거를 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뭐 자주 뵙지 못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네네. 함께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도시 이야기에서는 마을 미디어의 생생한 현장을 직접 발로 누비며 활동하고 계신 이칸도님과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풀뿌리 언론의 가능성을 보여준 스톰 레이크 타임스 이야기, 그리고 우리 지역의 하사촌 하사촌 라디오와 평화동 마을신문 같은 실제 사례를 통해서 미디어가 지역사회에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 놓는데 주저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하고 이칸도님이 따뜻한 응원을 많은 분들에게 주셨는데요. 이처럼 작은 목소리가 모여 큰 울림이 되고 개인의 경험이 지역과 사회를 잇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 오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칸도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전주의 삶을 닮은 새로운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아와 길벗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칸도님께서 선곡해 주신 우효의 민들레를 들으며 인사드릴게요.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 가요. 같이 갈래?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서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가끔 그 불 속에 숨어 있는 것 같아. 우리 손잡을까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오늘은 안아줘요. 왜 자꾸 놓아주려 해? 놓아주려 해. 바람처럼 사라질까? 내 마음을 채워줄까? 나는 너를 보고 싶어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시간 함께 하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같이 걸어가요. 알게 해줄게요. 더 웃게 해줄게요. 나 어디 갈 건데